안녕하세요.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6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동영상을 찍는 시간이 11시 54분이어서 아마 2월 7일자로 올라갈 것 같네요. 오늘은 그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셔가지고 그 에노빅스라고 하는 그 배터리 업체에 관해서 간단하게 프리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목감기 걸린 게 아직 낫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그 에노빅스라고 그 티커를 주셔가지고 그 제가 알지 못하는 업체긴 해요. 에노빅스 코퍼레이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주식 가격이 이렇게 되네요. 얘도 아마 스펙 상장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예, 저점이 대략 한 7.9 정도 되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3D 실리콘 리튬 아이온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이긴 한데, 이제 3D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모양이 보니까 지금 여기 반짝반짝이는 은색인 거 봐가지고는 아마 알루미늄이나 이런 뭐 서스나 이런 뭐 금속 재질로 쌓여 있는 것 같고, 뭐 Let it power, tomorrow stack to. 그리고 보니까 이런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뭐 금속 재질에 뭔가 갑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전극인 것 같은데 특이한 형태예요. 그리고 스태킹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스태킹 된 거 맞는데 이제 방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좀 수직 방향이다 돼 있고, 이제 얘네들이 자랑하는 게 하이 에너지 덴시티 앤 캐패시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딨지, 프로덕트를 한번 가볼까요? 배터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용량이 좀 작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정이랑 조금 상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면 1A 되지 않는 295니까 0.4A 정도, 얘도. 그리고 얘는 한 4A 정도, 4A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와트와 우리터는 한 900 정도 되고 500사이클 정도, 용량이 낮은 애들도 한 500사이클 정도 된다. 실리콘을 쓰긴 하는데 이제 아마 보니까 퓨어 실리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렇게 브레이크 플로우라고 하는 여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캡처를 해왔는데, 동영상을 먼저 보면 이게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네일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못 같은 거 뾰족한 거 가지고 얘를 관통시켜서 얘가 이제 뭐 배터리가 터지나 안 터지나, 또는 터졌을 때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지금 온도는 우측 상단에 154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동영상을 들여보니까 이거 서머커플, 여기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 자체가 뭐 400도인가 뭐 어떤 온도에서 녹아버렸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실제로는 한 800도, 거의 900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고, 얘네들의 배터리, 에노빅스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관통했는데도 온도도 뭐 한 이 정도 올라가고 발화가 나지 않더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이제 세이프티, 안전성을 강조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보면 아까 특이하다고 생겼잖아요.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뭔가 안전성을 대단히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셀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가 뭐 이런 그 뭐 직육면체 구조라고 본다면, 이제 넓은 면을 기준으로 거기에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면들이, 전극이 쌓여져 있는, 스태킹 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와인딩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돌돌돌 말아놓긴 한데, 어찌됐든 그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행한 면들이 이렇게 스태킹 되어 있잖아요. 그 양쪽 엣지 부분에는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큰 면을 보자면 이 우측에 와인딩을 하더라도 결국엔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통형 전지는 이제 얘가 완전히 원형으로 돼 있을 것이고, 그런 애들이 아니고서야 직육면체 모양을 가진다 그러면은 꽤나 넓은 면적을 이렇게 전극이
그 배터리 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쭉 쌓여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에너빅스의 배터리는 어떻게 다르냐? 얘네들은 면과 이제 수직하게 전극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로 그 좁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지금 관통을 시켰잖아요. 관통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봅시다. 보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그 못을 아까 관통시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쫙 관통하게 돼요. 여기를 쭉 관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양극, 음극이 돼 있을 텐데 여기도 쇼트나고 여기도 쇼트나고 여기도 쇼트나고 쇼트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전극들이 대부분이 쇼트가 나면서 여기서 전부 다 뭐 열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다른 거죠. 얘네들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상태가 돼 있다고 보면 된 거죠. 약간 과장해서 이것만 하나 떼봅시다. 넓은 면을 보자면은 지금 전극이 이 면을 기준으로 넓은 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쇼트를 내봅시다. 쇼트를 내본다 그러면은 여기를 빵 관통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밖에 쇼트가 안 나고 이런 부분은 쇼트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극이 다 쇼트가 나가지고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올라가서 발화되고, 그리고 여기 뭐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제 런웨이 이제 폭주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배터리 양극재가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를 분출을 해요. 그 리튬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 산화물이었잖아. 거기에 들어있는 산소가 이제 뿜어져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는데, 지금 에너빅스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런웨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는다, 폭주 시점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아까 얘기한 그 3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3디멘셔널한 이런 구조체, 전극 구조체로서 뭔가 안전성을 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네일 테스트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브레이크 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안전성에 기인하는, 뭔가 폭주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리콘은 약간 더 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음극재 우리 배웠죠? 그래파이트 대신 리튬 메탈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차세대 전지의 그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있고, 실리콘은 이미 여러 가지 이미 리튬이온 전지에서 부분적으로 실리콘 산화물 또는 이제 실리콘 자체를 일부 사용하는 전지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 좀 그 궁극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퓨어 실리콘 자체만 쓰겠다. 그것도 특이하게 뭐 러드 형태로 이제 막대기 형태로 자라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아주 잘, 뭐 부피 팽창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실리콘은 한 3배 정도 부피 팽창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하겠다라고 한 것이 지난번에 리뷰했던 그 앰프리우스의 퓨어 실리콘 전지가 될 것이고, 네, 그 에너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지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걱정이라기보다는 문득 든 궁금증은, 이런 애들을 셀을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공정 단위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하면은 제가 뭐 이들의 성능이나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뭐 기술들 이런 것들도 보지만, 뭐 셀 사이즈나 이런 거 본다 그랬잖아요. 셀 사이즈를 얘네들은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공정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배터리를 얼마나 크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술력 다음에 이제 뭐 이것들을 상업화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구조들이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 EV용, 지금 가장 배터리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 보여지는 곳이 사실 전기차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쪽에 얼마나 많이 다가갈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 보니까 10분 이내 98% 충전되는 배터리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뭐 15분 정도 퀵 차징, 패스트 차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낮은 충전 상태에서 한 대략 한 10%에서 한 80에서 한 85%까지 충전되는 건 15분 정도 본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뭐 패스트 차지가 15분이다라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얘기 나왔던 것들이 뭐 한 10분에 98% 정도 충전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에너빅스 5.2분에 0에서 80%.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패스트 차지 15분이 아니라 그거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5.2분인 거예요. 0에서 80%까지. 그리고 10분 안에 90%까지 98%까지 충전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충전은 가능할 건데 이런 상태로 충전을 했을 때 배터리에 얼마나 데미지가 덜 가느냐, 배터리의 로드가 얼마나 덜 가해지느냐, 그리고 이 정도로 했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에너빅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배터리 구조상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기존의 큰 면 방향으로 평행한 스태킹 되어 있는 형태를 벗어나서 면 방향이 수직하게 이렇게 그 정극을 양극과 음극을 세워놓은 형태가 되고 이런 구조체들로 인해서 특히 네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 다르게 폭주 상태에 도달하지 않고 꽤나 안정적으로 잘 버텨준다라는 거를 좀 장점으로 내세우는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은 이런 그 구조에 대해서 뭔가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이제 전기차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 단계들은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너빅스 그 실리콘 음극을 사용하는 이제 3디멘전 실리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요. 저도 댓글 달아주신 걸로 인해서 이거 처음 보게 돼서 저도 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